시작하며 격변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이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안보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위기. 최근 미국은 중국을 단순히 경제적 경쟁자가 아닌 군사적, 기술적, 이념적 도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한국에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에서 보았듯이 안보를 위한 선택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손을 들기 어려운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인태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히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부 대만 문제.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변수. 미중 갈등의 가장 첨예한 지점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 문제로 간주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며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부 경제 안보의 중요성과 한국의 대응. 이제는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 핵심 자원, 공급망은 더 이상 경제 문제만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면 중국은 이에 맞서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 복잡한 경제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첨단 기술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자국의 공급망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자간 경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나아가야 할 길.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